자, 이제 뭐 한번 해보려면요. 논술 문제 풀어갈 때 논제 분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논제 분석은 곧 개요 작성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뭐 갖고 왔냐면 2023학년도 한양대 인문 모의논술 문제 갖고 왔거든요. 자, 논제는 논술 문제의 줄임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논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양대는 해볼게요. 90분 동안 딱 한 문제 1200자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연결된 논제라고 해서 복합 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해서 하나의 짜임새 있는 글을 써야 되면 통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90분 동안 딱 한 문제 써서 합격하는 거고 수능 최저도 필요 없으니까 천하제일 논술고수 선발대회라는 부제가 붙은 게 요 한양대입니다. 그것도 한양대 상경계통 같은 경우에는 인문논술, 국문논술 500자짜리 하나고 수리논술 한 문제 50점짜리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천하제일 논술고수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한양대 인문이 진정한 의미에서 천하제일 논술고수 선발대회에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가와 나에서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윤리와 정체성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까지 끊어볼게. 그러면 선생님 설명 한자로 쓰면요. 이게 설자고 이게 밝을 명자거든요. 선생님 저 한자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밝다, 분명하다 이런 거고요. 이건 말하다라는 건데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해주는 건데 결국 가와 나를 읽고 윤리, 그러니까 가에 나온 윤리가 뭘까염이라고 알기 쉽게 말해주는 것, 나에 나오는 정체성과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뭐에 가까운 거냐? 요약. 근데 요약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가에서 말하는 윤리는 이런 것인데 이러저러하다. 나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이런 건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써야겠네. 다음 다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가 제시문을 보진 않겠지만 다는 특이하게 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라고 당황하지 말고 시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사고나 아니면 태도를 통해서 정서를 말하는 게 우리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네. 그걸 활용하여 니은의 입장, 이건 본문에 자기 진실성의 요구들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기억, 낡은 의미의 책임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 다 빼고 나면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라. 선생님, 비판적으로 쓰면 뭡니까? 비판하라가 되는 겁니다. 비판. 자, 비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단점, 그 약점, 그 한계, 그 오류, 이야 다각적 제시, 심층적 비판이라고 했는데 아마도요 여기 나오는 낡은 의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바뀐 세대에 맞지 않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함으로써 그 문제점이나 단점 혹은 오류를 지적하라는 거네요. 됐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200자 쓸 때 설명하는 부분 일단 단순하게 끊어볼게. 600자. 이게 첫 번째 논점 전반부.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부분 600자. 이게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 600자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보단 600자 언저리 600자보다 조금 덜 써도 되거든요. 자, 각각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에 설명된 부분 대략 250자 많으면 300자. 나에서 설명할 부분 250에서 300자. 그러면 한 문장이 보통
빈칸 포함 50자예요. 그러면 요거 몇 문장? 5문장 정도. 요거 또한 5문장 정도. 선생님 5, 6문장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요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주어로 시작해서 서술어로 끝나니까. 그래서 간결하게 쓰려고 해도 늘어지기 때문에 5문장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윤리거나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정체성이니까 가는 이러저렇고 이러이러한데 이게 왜 긍정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 나는 이러저렇고 이런데 이게 왜 긍정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써야겠네요. 자, 여기 볼게. 논제를 읽었더니 크게 2덩어리로 쓸 거예요. 됐나? 2덩어리인데 일단 가는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나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써야겠네. 대략 5문장 꼭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을 대주체처럼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600자 정도 쓴다고 치고요. 다음, 다의 사례를 활용하여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의 낡은 의미의 책임을 비판적으로 보라고 했는데 2가지만 고민이 들거든요. 어떤 게 고민이 드냐면 일단 다의 사례를, 원래 사례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화시키면 이 시적 화자의 사고나 태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긍정적인 윤리, 여기서 강조하는 긍정적인 정체성과 연결될 겁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기 진실성이란 말 혹은 자기 진실성을 요구한다는 말하고도 연결되겠네. 그런 관점에서 기억, 낡은 의미의 책임, 그러니까 옛날에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낡아버렸다. 어떤 부분에서 낡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기 진실성의 요구를 정리하는 그런 주제 문장과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정리하는 문장. 그 다음에 비판의 대상. 이 낡은 의미의 책임이 뭔지 정리하는 문장이 있을 거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 단점이나 그 약점이나 그 한계나 그 오류에 대해서 쓰되, 자, 일단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비판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비판하고 나면 그 비판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대책이나 대안의 방향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결론으로 쓸까요? 예, 결론으로 쓸 수도 있지만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한두 문장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로 가보면요. 2번째에서 얘기할 거, 일단 다의 일반화된 내용을 써야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판하라고 하면 비판의 대상을 정리하는 게 먼저인데 여기는 다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보면 가에 나오는 윤리나 나에 나오는 정체성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나아가 되게 중요한 말이네, 자기 진실성의 요구라고 했어요. 요구랑 결합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이거의 입장에서 뭘 비판하는 거냐? 기억의 얘기를 비판해야겠네. 기억의 얘기가 비판된다면 비판 첫 번째, 비판된다면 비판 두 번째는 어떤지, 그리고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내가 대안의 방향 어떤 게 필요한지까지 써주는 거야. 선생님, 쓸게 속된 말로 전했만하염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문장 두 문장씩이라도 정리하면요, 다의 시는 이러저렇고 이런 걸 말한다, 이런 걸 뜻한다, 이는 가에서 말한 이런 윤리나 이런 나에서 말한 이런 정체성하고 결합된다, 즉 자기 진실성의 요구란 이러저러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기억의 낡은 의미의 책임은 이렇게 비판된다, 어쩌고 저쩌고 또한 이렇다 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머지 600자에서 1200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질문, 선생님, 논제를 분석한다는 건 결국 개요 작성에 관련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학교 측이요, 얘기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지우고 가볼게. 읽어보면 분석적인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100점 만점에 한양대가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냐면요, 이렇게 매기고 있는 겁니다. 구성과 전개에서 20점, 분석적 추론, 상식적 의미 발견, 창의적인 대응 방안 제시에 대해서 20, 25, 25. 이쪽이 배점이 약간 높죠. 그 다음에 문장과 표현에서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자연스러운 문장, 그 다음에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에서 10점이에요. 조금만 더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구성과 전개에서 가와 나의 키워드, 다른 말로 핵심어거든요. 요약 문제를 풀어요. 핵심어 찾기. 핵심어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핵심어들의 의미가 뭐냐. 아까 윤리나 정체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 맥락에서 나의 입장에서 가의 비판적 논점을 연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원래 논술은요,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글쓰기고 논증이나 논리가 핵심이에요. 한양대는 국문과나 국어교육과 교수들이 논술 문제 출제를 주도합니다. 그분들이 국어과의 장문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결국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길 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개요 작성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분석적인 추론, 가와 나의 키워드를 요약적으로 충실하게 제시한다. 요약이란 말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전반부 600자 쓰는 부분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가와 나의 요약이 돼 어떤 말, 윤리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다음 나의 맥락에서 가가 비판하는 맥락을 충실하게 연결한다. 그러니까 낡은 의미의 책임이 뭐냐, 그러니까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뭐냐라는 걸 정리해야 되고요. 이상을 바탕으로, 자, 이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타자를 대하는 태도, 즉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가, 이게 숨겨진 대주제였던 겁니다. 윤리나 정체성은 대주제라고 볼 수 없거든요. 됐나? 그거에 대해 정확한 단어를 써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문장과 단락이 잘 연결되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건 논제 분석이고요. 논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면서 분량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됐나요? 끊어가겠습니다.